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놓고 인천시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를 이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동안에 몇 번 전해드리기는 했지만요. 인천시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매립지 공사는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한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 보도자료나 사장의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장의 핵심은 인천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이 종료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매립지가 시민들에게 피해만 준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점도 많다는 주장도 포함되는데요. 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매립지 공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7월 취임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신창현 매립지 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이 보도자료나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인천시의 2025년 이 종료 주장에 대해 매우 공격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이었죠. 수도권 매립지 확보 현실적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 사용을 제안했는데요. 사실상 매립지 연장을 주장한 것입니다. 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15년 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환경부가 체결한 이 사자협의체 합의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네. 애초 현 매립지는 지난 2016년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요. 잔여 부지의 최대 15%. 그러니까 이게 2025년까지 이게 추가 연장을 하고요. 대체 부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 잔여 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런 협약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외에도 또 다른 주장도 펼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창현 사장은 지난해 12월 23일에는 2025년 매립지 종료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주장이 쓰레기 대란 우려와 이 혼란만 초래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매립지 공사, 그러니까 신창현 사장이 있는 매립지 공사는 같은 달 수도권 매립지 환경 피해 주범은 따로 있다 이런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는 매립지가 아닌 인근 하수 처리장과 공장 등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인천시와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에게 지난 30년간 1조 2,768억 원을 지원했다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선 공사의 인천 발전 기여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공사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요. 매립지는 인천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인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사용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항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쓰레기를 인천에서 모으는 게 이제 인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이 같은 매립지 공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인천시는 이 같은 매립지 공사 측 움직임에 대해 이 조직의 존립을 연장하려는 이런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매립지 공사의 역할은 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그렇죠.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고 여론전을 벌인다는 이런 관측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연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립지 공사 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좀 살펴보니까요.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조직 보호 본능으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려는 이 시도,
이 강력한 유감을 전하면서요. 음, 매립지 공사가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이 존립 연장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조직 존립이 환경정의나 300만 인천 시민의 지난 30년간 이 고통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음, 내용을 뭐 이렇게 보면요, 그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통쾌함을 느꼈을 텐데요. 반면에 매립지 공사 측은 상당히 좀 불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매립지 존립 이게 그 없어진다기보다는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죠. 폐쇄된다면 어떤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게 연장만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또 이제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또 뭐랄까요,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오랜 수건이자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쓰레기 발생이 처리 원칙과 그리고 친환경 매립지 조성 방침에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실현을 위해서 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와 그리고 친환경 매립지 조성이라는 이런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 등이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서 이를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더 명확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인천 7대 공약을 통해서 이 집권 후 즉시 총실 직속의 기구 구성을 통해서 종료 선언과 함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요. 이곳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의당 신상정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매립지 종료는 뭐 그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 매립지 종료를 공약한 상황이라면은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 매립지 연장을 주장하는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뭐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에 따라 당장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에 7일 남았습니다. 이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매립지 종료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인데요. 인천은 이미 대체 매립지 조성에 들어갔고요. 또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충분한 의지야 부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이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 자체 처리를 위한 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염두에 두고 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처럼 이 별도의 대체 매립지가 2025년까지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 수도권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각 시도마다 이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면 더 좋고요. 이것이 안 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게 종료가 아닌 이렇게 그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종료가 아닌 인천의 양보를 유도해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천 시민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이게 아마도 뭐 대선 이후에도 논쟁이 뜨겁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